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을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남자 마홍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 선물 전문가 4명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해외 선물 초보자 4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TV 해외 선물. 팀별로 2,500만 원의 투자 금액을 받은 뒤에는 본격 수익률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첫 번째 트레이닝 미션을 무사히 통과했고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미션을 앞두고 있죠. 과연 두 번째 미션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미션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해외 선물 거래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라. 네, 이제 드디어 이 해외 선물의 개념을 넘어서 실전에 착수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동욱 위원님, 이번 미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수능이 11월 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하는데 그 학생한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친구한테는 야, 수학은 무슨 문제집이 좋고 말이야. 뭘 풀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실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멘티가 원하는 게 뭔가요? 해외 선물을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본격적인 해외 선물 거래 과정을 배우다 보면 각 팀별로 투자에 주력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 거래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유동성과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되느냐, 거래가 충분히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상품의 시세가 움직이느냐, 거래를 할 때 시세가 움직여야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유동성과 변동성이 있는 상품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 그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을 각자가 갖게 되고요. 주력하는 그 상품이 겹치더라도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미션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난 미션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녀와 빠꾸팀, 과연 두 번째 미션 수행 과정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지켜보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여성 분석가 김은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그래도 또 그때보다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네, 성우 씨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혹시 하셨나요? 숙제요? 숙제요? 네. 숙제는 잊었어요? 지난주에 내줬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요즘에 왜 이게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자꾸 이렇게. 어떤 숙제 얘기했죠? 어떤 숙제 얘기했죠? 6시 55분에 일어나서 데일리 읽기 네. 하셨어요? 하셨어요? 했죠.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사진 찍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6시 55분이 아니잖아요. 새벽. 잠을 새벽 2시에 자는데 일이 늦게 끝나잖아요. 제가 촬영이 새벽 2시에 자면은 6시 55분에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8시간은 자야 돼요. 항상. 에이, 핑계입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분명 6시 55분에 일어나서 시계랑 같이 찍으라고 했는데 밤은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럼 9시에 자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9시에 잠든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좀 보긴 봤는데 솔직히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도 보긴 봤다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유로화가 네네. 약세를 보였나요? 강세를 보였나요? 어제요. 어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어요. 빨리 앞에 말 제대로 해서. 약세. 맞았어요. 그게 맞잖아요. 왜 약세를 보였을까요? 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냐면 유로화가 약하니까 약세를 보인 거죠. 유로화가 약하니까 약세를 보인 거죠.
약세는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찍어 맞추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유로화가 약세라는 걸 봤다니까요. 언제요? 어제 몇 시? 새벽 3시쯤에, 틀렸어요. 2시쯤에, 1시, 4시. 됐고 어제 뭐가 공개됐어요? 어제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이 뭐였어요? 어제 공개된 거는 배영준하고 박수진이 결혼한다는 결혼서를 공개됐죠, 어제. 배영준하고 박수진이 결혼한다는 결혼서를 공개됐죠, 어제. 여러 사실 공개, 여러 공개. 공부 하나도 안 하셨네요.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근데 버시고 제가 느낀 거는 뭐예요? 이거는 솔직히 그 상승, 그리고 하락, 요거 두 개를 맞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둘 중에 하나 감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니까 뭐 동전 던져서 암 나오면 위, 기 나오면 밑에 운주 와서 이렇게 걸려서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언제까지 감을 맞추실 건데요? 어깨춤을 출 때까지. 너무 솔직히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중요한 게 보면은 어려우면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본 게 있었는데 뭐 여기 보면 비둘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록을 기대하며 상승 이 말은 어제 새벽 3시에 공개됐는데 이제 금속은 금리에 연동돼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금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니까 FOMC 회의록이 비둘기파적이다.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 전망에 의해서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된 거죠. 참 졸려갖고 죄송한데 이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를 보셔야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 이거를 모르시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멘티들 다 이걸 보나요? 그럼요. 경제 지표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른 멘티들도 모르잖아. 우리 초보자들인데 경제지표. 이제 배워야죠. 이제 배워야죠.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딨나요? 무조건 해야지. 강압입니다. 이건. 강압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단 종목을 이렇게 좀 정해야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종목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코스피 쪽인데 국내 코스피는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국내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갖고 변동이 많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쪽을 누르려는데 중국은 어때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 쪽에 위험한 게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네. 얻는 게 목표예요. 한 10억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0억은 만들어야 딱 봤을 때 인정을 하고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네 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마이너스 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건 수익이 안 좋으면 감안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마이너스 나지도 플러스 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대로가 아니에요. 왜요? 선물은 이제 달러화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원화로 했다가 달러화로 환전을 하잖아요. 네. 이 선물은 이제 달러화 거래니까 환차손이 발생을 해요. 달러로. 네, 환차익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원 달러가 오르면 네네. 이익이 볼 수 있겠지만 환차손이 이게 네.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네. 원 달러가 떨어지면 네네. 이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환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원유 어때요, 원유?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그냥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네. 왜 뭐 때문에 상승했고 뭐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할 것 같다 혹은 하락할 것 같다를 이제 전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종목에 이렇게 대해서 내용을 어느 게 왜 오르고 내리는지 이런 설명도 중요한데 그쵸. 중요한 게 우리가 종목을 하나 딱 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투자해갖고 거기에서 약간 수익금을 얻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정할 거예요? 정해주세요. 딱.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저도 갖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거를 지금 말을 해버리면 네네네. 성우 씨가 이제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지금 그걸 제가 말해줄 수는 없고 일단 다방면으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거 하나를 좀 알아서 그거를 좀 파는 거를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공부를 하셔서 아신 다음에 네. 이 자산에 대한 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때쯤 전망을 할 수 있을 때쯤 네.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뭐 어디 종목 정해놓은 건 있어요? 저는 생각은 있죠.
아, 원유구나. 참 많이 가지고. 관심법 쓰시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법이요.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요. 김은혜, 윤성호. 펀더멘탈을 기초로 멘티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교육법. 우리 윤성호 멘티가 이 멘토의 회사까지 직접 찾아갈 정도의 열의를 보였다고 했는데 정작 숙제는 안 해갔나 봐요. 6시 50분에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2시에 잠에 드신다고 하니까. 네네. 자, 이렇게 꼭 6시 50분에 안 봐도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데일리는 경제신문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수준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처음에 보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김은혜 멘토가 일단 그 목표를 높이 잡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해서 빨리 좀 수준에 다다르게 하려는 그 강한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윤성호 멘티도 따라오기는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윤성호 멘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윤성호 멘티가 일단 그 5월 말, 이 두 분이 만난 게 5월 말이라고 하니까 그때 데일리지는 확인을 안 했다고 지금 VCR에 나오거든요. 그때 윤성호 멘티가 놓쳤던 고급 정보들, 데일리지에 나와 있던 정보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5월 말에는 뭐 최근까지 계속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그리고 그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그리스가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 나라들 때문에 그 유럽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3번째로는 뭐 지금 가장 뭐 관심 받는 중국 시장이죠. 중국의 경제 지표,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데 5월 말 상황에는 그리스가 IMF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스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정을 과연 그리스가 성실하게 잘 지켜서 이행을 하면 유럽 경제는 불안감이 좀 덜해지니까 유로화가 강해지겠죠. 아까 유로가 약세냐 강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리스 이슈가 있었고요. 5월 말에는 그 미국 GDP하고 그 FOMC라고 미국 중앙은행의 그 회의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GDP는 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경제 용어인데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니까 정말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이라는 것은 그 중앙은행이 물가와 고용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느끼는 기름값이 올랐느냐, 뭐 야채값이 올랐느냐 이런 물가 수준과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그런 정책들이 다뤄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각 상품들은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지표가 어떻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일정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정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증권사 데일리, 또 선물회사 나오는 자료, HTS 이런 데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다 봐야 돼? 내가 지금 원유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이걸 다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 때 미국의 경제가 좋은가? 어떤 업종이 좋은가? 그러면 그 업종에서 어떤 회사가 좋은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특정 회사들을 보고서 거꾸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경제 지표를 쭉 보다가 특이한 경제 지표가 있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있을 때 그 지표를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원유에 관심이 많은데 원유에 영향을 줄 지표는 뭘까? 거꾸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활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간단히 볼 때는 그냥 증권사나 이런 HTS 증권사 자료에서 볼 수 있다. 네네. 둘째는 어떤 목적으로 볼 거냐.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중에 하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 상당히 용어가 어려워서 잠깐 적어놨는데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다소 비둘기 파적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파. 우리 네. 무슨 얘기인지 우리 신 의원님이 좀 알기 쉽게 좀 쉽게 설명을 얘기해 주세요.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우리가 뭐 비둘기, 매 그러면 이제 누구나가 생각하듯이 비둘기는 좀 평화스럽고 좀 온순하고 매는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원래의 구분은 비둘기파는 사실은 금리 인하, 돈을 풀겠다.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추겠다 하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네네. 그럼 매는 뭐겠습니까? 매파는 금리 매는 올리겠다, 올리겠다.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까 언제 올릴까 말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매파는 선제적 대응, 빨리 올리자, 빨리 올리는 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둘기파는 금리 내리자는 소리는 여기서는 아니고 좀 천천히 올리자. 지표를 좀 보고 천천히 시장 상황을 보고 올리자 이런 것이 비둘기파입니다. 결국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지켜봤다가 천천히 올리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비둘기파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파고요. 매파는 시장에 충격이 가든 말든 세게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쉬운 게 그 비둘기가 워낙 그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조금 천천히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천천히 올리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미션 중에 거래 상품의 종류를 배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김은혜 멘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그 두 번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조차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김은혜 멘토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그 멘티는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도 있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멘티가 익숙한 상품, 멘티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은혜 멘토는 미리 다 계산을 해놨지만 아직까지 윤성호 멘티에게 이야기는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은혜 멘토가 그 윤성호 멘티한테 무엇을 그 거래할지 정해보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오히려 그런 미션을 한번 주는 것도 좋은 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윤성호 멘티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팀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숙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윤성호 멘티. 하지만 이제 이분 역시 숙제 때문에 땀 좀 흘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동 멘티인데요. 네, 그 무시무시한 스파르타식 교육법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팀인데요. 과연 이번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실 노아의 기적 박노주. 자, 이게 공부 많이 했어요?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저번에 네. 그 내줬던 거 네. 한번 꺼내보세요. 네. 여기. 너덜너덜해졌는데요? 너무 좀. 일단은 주로 해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유로화는 지금 틱 가치가 어떻게 돼? 한 틱 가치가 12.5. 12.5불. 네. 그리고 한 틱은 몇으로 움직이죠? 0점? 0.001이요. 0.001이요. 0.0001. 0001. 금은요? 금은 10불이요. 틱 단위는? 틱 단위는 0.1. 0.1. 0.1. 네, 0.1. 하나도 모르네. 오일,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이요. 틱 가치. 한 틱 가치 10불이요. 네, 틱 단위는? 틱 단위요? 이것도 0.001이요. 이게 맞나? 0.01. 0.01. 그리고 S&P 500 선물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외우고. 네, 다시 외워야겠네요. 다시 외우고. 네, 다시 외워야겠네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종목 4개 중요한 거 뭐죠? 오일, 금, 네. S&P 500, 네. 그 다음에 유로화. 네, 오케이. 네. 해외 선물은 뭐다? 해외 선물은 뭐다?
투인 해외 선물 뭐다? 추세 하나 더. 그 다음에 손절 네, 그쵸. 손절 매매 그쵸. 손절 매매 예. 해외 선물은 추세대로 매매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손절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네. 항상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이게. 그동안 경험으로서 여기를 이렇게 강의 자료에다가 해놓은 건데, 네. 골드 오일의 네. 그 청산 목표, 네. 그게 1차는 50에서 60 50에서 60? 50에서 60? 아닌가? 아니, 60이라는 건 없는데. 아 50? 예. 지금 변동성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변동성대로 좀,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네. 청산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골드 오일이 제일, 그죠? 제일 좋으니까. 청산 범위가 제일 폭이 좀 넓겠죠? 네. 그러면 골드 오일이 몇 틱이죠? 골드 오일이요? 네, 목표, 청산. 네. 50 1차가 일단은 30에서 50틱 사이 구간에서 좀 청산을 하면 된다. 네. 30에서 50틱. 그 다음에 2차 청산 목표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50틱에서 100틱. 50틱에서 100틱. 100틱. 확실하게 외운 게 없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중요한 거 공부 안 했구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실전 매매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적절하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 틱수로 알고 있으면. 그죠? 유로는 1차가 20틱에서 35틱. 그만큼 변동이 폭이 골드 오일보다는 좀 적다는 적네요. 얘기죠. 네. 골드 오일이 진입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유로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20에서 35틱을 청산을 하는 게 적절하게 청산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건 없어요. 파동이 가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떨어졌다가 눌렸다가 그러면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 청산을 하고 다시 진입할 거면 눌렸을 때 진입하고 다시 청산. 아니 쭉 홀딩 할 거면은 그대로 여기 2차는 35틱에서 70틱까지 보거나. 네. 네. 목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걸 외웠어야 네, 했는데. 그걸 외웠어야 했는데 그게 일단은 내가 짚어줬어요. 중요한 건 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 봤어요. 줄은 어차피 치면 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러니까 기특한 거죠. 네. 일단은 예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네네.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네. 이평선도 있고 그 다음에 RSY, 뭐 스토캐스틱은 들어봤어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들어본 것 어떤 같아요. 건지. 스토캐스틱도 있고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기술적 분석에 하면 이건 지표에 관련된 거고요. 네. 봉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봉의 패턴. 그러니까 네. 봉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쌍바닥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W처럼 이렇게 그어지면 네네네. 우리가 가령 쌍바닥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을 탄다. 쌍봉은 안 들어봤죠? 네. 봉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검증이 된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수급 패턴도 있어요. 수급이라고 하면 가령 이제 뭐 주식을 빗대서 얘기를 해주면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네. 많이 거래를 했고 네. 많이 사들였고 네. 개인들은 얼마를 뭐 그 종목을 뭐 매수를 했고 네. 아니면 기관은 얼마나 매수를 했고 네. 그죠? 기관은 얼마나 팔았고 이런 게 수급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고 또 거래량 분석을 또 할 수 있어요. 거래량 분석. 얼마나 팔았나.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또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래량 분석. 근데 거래량도 사실은 또 패턴을 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표 발표도 굉장히 지표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차트 패턴, 그다음 봉 패턴, 파동 그리고 파동.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혹시 모르고 있죠?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도 파동에 대해서도 있고, 기술적 지표도 있고, 거래량 분석도 있고, 수급도 있고. 또
뭐 굳이 따지자면 또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또 독특한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을 줄 몰랐었거든요. 일단 쌍바닥, 그 다음에 쌍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까 이면 뭐지? 일단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같이 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투자 기법이에요. 네. 한 가지만 해서는 사실상 좀 약간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조합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거죠. 어떤 것인가는 지금 알겠죠? 네. 아예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네, 종류는 되게 많네요. 네,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기술적인 내가 분석을 해서 네. 어떤 결과를 얻어냈을 때 이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확률이 되게 높다. 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본인은 모르니까 외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박노주, 홍성동. 실전 매매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교육 실시. 자, 박노주 멘토 이번 주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스파르타식 교육을 보여줬는데요. 만나자마자 숙제 검사 먼저 하네요. 그래도 윤성호 멘티와 좀 다르게 홍성동 멘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한 흔적도 눈에 보이고요. 네. 참 홍성동 멘티가 따라가는 게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틱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틱이라는 단어 그리고 틱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틱이라는 거는 거래 단위입니다. 각 상품마다 거래하는 최소 단위를 틱이라고 하고요. 그 상품마다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한 틱의 틱 가치는 그 거래 단위에서 호가 단위를 곱해주는 값이 되는데 유로 선물, 뭐 미니 S&P 이런 틱 가치는 12.5불이고요. 그다음에 뭐 골드나 크루드 오일 뭐 이런 상품들은 한 틱의 틱 가치는 10불입니다. 아, 각 상품마다 틱의 단위도 다르고 틱 가치도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금융 상품은 12.5불이 틱 가치, 그리고 이제 이 상품 선물은 한 10불 정도가 틱 가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될 것 같네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WTI는 58.00달러, 네. 58.01달러, 58.02달러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0.01이 틱이 되는 거고요. 네. 58.00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58.01달러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 한 틱이 움직였을 때 얼마 벌 거냐 이게 틱 가치인 거죠. 직접 거래를 하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박노주, 홍성동 팀의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에 유용한 멘토의 노하우가 담긴 그 강의 노트가 좀 눈에 띄는데요. 골드나 오일의 청산 목표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멘토의 노하우가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멘토의 어떤 그 노력이랄까요, 그 어떤 성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좀 이 멘티의 수준을 좀 감안하지 못한 게 아닌가. 지금 멘토가 해주는 얘기는 아마 매매를 해본 사람들한테 매매를 조금 해봤는데 손실이 났던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추세가 중간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목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추세라고 하는 것이 당일 매매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매수 먼저 하고 매도를 해라. 굳이 상승장에서 추세는 상승인데 매도를 먼저 해서 조정할 때 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의 추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물이라는 것은 워낙 빨리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시간 안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물론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네네. 반복되다 보면은 조금 잘못될 경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한 건으로 볼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걸
그냥 지켜라. 네,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도 초심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려운 용어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평선, 스토캐스틱, RSI.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기술적 분석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잠시만요.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건가요? 뭐 기술적 방법에 관한 책만 해도 뭐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요. 여기 이 책 말고도 네. 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이 책을 다 읽거나 뭐 다 읽지 않거나 몇 가지만 알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벌써 이 책 두께 보시고 겁먹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정말 간략하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이평선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공소영 씨가 수학시험을 최근 3번 봐서 90점을 받고 계세요. 네. 3번의 평균이. 수학 굉장히 잘하네요. 예. 네. 그런데 한 20번 평균 점수는 80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3번 평균 점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을 봤을 때 20번이 80점이었고 3번이 90점이었으면 앞으로 시험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못 봐도 80점 정도는 맞을 것 같고 지금 90점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근 점수가 네네. 공소영 씨는 앞으로 수학 점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평균 점수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동평균,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RSI라는 게 이제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거거든요. 상대 강도 지수. 스토캐스틱도 일종의 이런 상대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0하고 100 사이에서 약하면 0, 그리고 좀 과하다 싶으면 100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50에다 두면은 지금 가격이 네. 어떤 일정 구간 동안의 가격 수준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열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아주 그 냉대받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상대 강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위에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100까지 보면 이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거다.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분석들을 뭐 RSI, 스토캐스틱 이런 그 지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RSI하고 스토캐스틱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 간단히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요, 이평선이면 네. 최근 점수를 중시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했는데 지금 잘해. 그럼 지금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잘하는 애죠. 그게 이제 이평선 개념인 거고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건 어떤 확률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위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큰 거죠. 네. 밑에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큰 거고. 정말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번에 또 해드릴게요. 자, 임민호 그 감명금 멘티님을 좀 알아볼까요? 그 해외 선물의 앱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던 감명금 멘티가 임민호 멘토의 교육법에 완전 매료가 됐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그 임민호 멘토와 감명금 멘티팀을 우리 두 분의 심사위원분들도 가장 기대가 되는 팀으로 꼽으셨잖아요. 과연 이번 두 번째 미션 수행 과정은 어떨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유가 하락의 시작과 끝을 예측한 임민호.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저 다음 주에 만날 때 초세가 정말 끝장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If the puppet makes you 제가 도움 드릴 것도 있고 if not, then you're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아주 재밌고 익사이팅하게 보냈습니다. 어떤 걸 재밌게 보냈습니까? 그때 제가 아무래도 경제 지표나 이런 쪽에 약하다 네. 보니까 그쪽에 네. 책도 추천해 주시고 또 사이트도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순수 영어 사이트는 빼고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에 의해서 제가 웬만하면 잘 겁나서 잘 안 켜보거든요.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제한될 수 있고요. 네.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지표에 대한 발표 뭐 정확한 시간하고 중요도나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때 한번 이 사람 말이 맞나 한번 볼까? 이 사람 말이 맞나 한번 볼까? 식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보고 싶어서 봤었는데 저는 만약에 차트로 접근을 했더라면 속았죠. 100% 수렴을 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지표 발표나 이런 게 정말 무섭고 영향이 많이 미치고 그런 하나하나 발언들이 정말 많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도 차트에 실어서 반영한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걸 봤으니까 충분히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확률도 높고 있다고 느꼈고요. 앱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또 앱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그런 앱도 있나요? 그게 브레이킹 뉴스 닷컴이라는 앱이 있어요. 브레이킹 뉴스는 보통 CNN 이런 그렇죠. 깜짝깔리고 속보 뭐 전쟁 나거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그 앱을 까시면 속보가 좀 빨리 오니까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앱을. 속보가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라면 접근할 때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실전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속보가 나오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좌 개설 하셨나요?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못 가가지고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했던 투자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가 하락이나 그거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가 저점에 대해서도 쓴 게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좀 잘 맞기도 하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했었다는 거 보여줘야 신뢰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예측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뭐 유가 60 가니까 또 유가 70 간다 그러고 또 뭐 어떤 투자자들은 유가가 15달러 간다 그러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풍자하는 글도 한번 썼어요. 그래서 뭐 홍길동의 키는 뭐 150에서 200이다.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보면 우리도 뭐 코스피는 뭐 1800에서 2300이다. 어딘가에 맞잖아요. 그런 식의 예측들이 작년에 너무 난무를 해서 11월 말에 12시에 나왔어요. 걔네가 동결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동결할 때가 되면은 이제 유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12시 5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음 날에 한 10% 정도가 빠졌으니까 10%라면 주식의 10%가 아니죠? 네, 10%가 돼서 제가 엄청나죠? 그때 이제 2주간이 굉장히 행복했죠. 일단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제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두운 안개가 쫙 끼어 있는 길을 운전하러 간 느낌이었지만은 이제 멘토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뭔가 좀 야간 운전을 하는데 뭐 헤드랜턴 좋은 HID 등을 2개 달고 앞으로 이제 험난한 시장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확신이 더 많이 들었고요. 임민호, 감영근 멘토가 직접 투자한 기록을 통해 경제 지표의 중요성 강조. 네, 아까 그 화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동안 불신하던 멘티까지 깜짝 놀랄 정도의 실력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임민호 멘토 어떤 사람인가요, 마임 씨? 자,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임민호 트레이더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만의 원칙이 확실히 있었고 수익이 잘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익이 그렇죠. 잘 나는 거? 네. 자, 사실 그리고 이번 팀은 다른 팀들보다 빠르게 계좌를 개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감명근 멘티가 혼자서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계좌를 개설하는 그 과정과 준비물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계좌 개설할 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그 신분증하고요. 네.
그리고 뭐 도장 혹은 뭐 도장 없으셔도 사인만 하셔도 신분증과 사인, 네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그 선물회사에 가셔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예, 네. 본인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전 거래의 첫걸음이니만큼 여러분들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고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팀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그 의욕만 앞섰던 형님 멘티 때문에 허재각 멘토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미션은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지 행님아 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객관적 지표를 신뢰하는 허재강. 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냥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보시면 알겠듯이 제 강의 주제는 한국 와타나베 부인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홍승희 씨가 형님이 한국의 와타나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확률은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의 확률로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와타나베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한 5대5? 50%의 확률로?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 정도 보고 있어요. 앞날이 좀 걱정 반 기대 반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거래할 하회 선물이라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원리 안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전적인 것만, 정말 전쟁터에서 싸울 때 총 쏘는 법을 배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는 트레이더적인 감각 또한 이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좀 알아가는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초보자식 강의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세요.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죠?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죠? 주식도 잘 모르세요? 주식과 해외 선물이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에는 매수만 있고 청산이 있지만 선물에는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매수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에 내가 배팅을 하는 거고, 매도라는 개념은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배팅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매수 방향이냐 아니면 매도 방향이냐, 돈이 더 많은 쪽이 이기게 되겠죠. 네. 우리는 결국에 그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그 방향대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뭐 만감이 교차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이런 곡물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감자랑 고기랑 쌀. 네. 그리고 콩 이런 잡곡류들, 네. 그리고 옥수수, 약간 이렇게 곡물류가 있었죠. 네. 현재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유, WTI.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표적으로 지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돈이죠. 통화. 대표적으로 다시 또 금속이 있죠. 금속. 그래서 지금 형님께 맞는 종목이 뭘까요? 지금 자기에게 맞는 종목이 어떤 건지는 지금 막연히 보실 때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형님께 맞는 종목을 제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움직임이 나와줘가지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것보다 몇 배가 될 거라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종목이 변동성이 많은 종목을 2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크다던 원유 WTI,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로존의 통화 유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유로는 가장 정직한 상품이에요. 가장 조정적인 부분이 없는 종목이 바로 그중 하나가 유로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모험이에요. 전문가인 저한테도 모험이지만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시황대로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한 옥수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옥수수, 콘. 특히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은 큰 변동성이 없어요. 하루에 밥 10끼 드세요? 아니요. 몇 끼 드세요? 3끼는 먹고 간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래요? 3끼 먹고 야식 많으면 야식 먹고 간식 한번 먹죠. 그래서 제가 형님에 맞는 진입 매매 법칙에 대해서 좀 만들어봤어요. 4분의 3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번만 진입할게요. 이런 신호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는 무수해요. 4번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원리대로 진입 청산하시면은 적어도 20번 이상은 나와요. 적어도 20번 이상은 나오지만 그 신호 다 무시하고 4번만 딱 진입을 할 거예요. 4번만. 더도 말고 4번 진입해서 그 중에 3번만. 3번만 이기면은 하루 100만 원씩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괜찮다, 아니다라는 걸 논할 주제도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 까봐야 알겠죠. 허재강, 홍승희, 멘토의 운영 철학 전수, 매매 승률을 높이는 노하우 교육. 사실 지난번 미션에서는 그 마트 교육이었죠. 마트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멘티 맞춤형 교육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재강 멘토의 트레이닝 방식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유로하고 원유 이렇게 두 종목에 플러스 옥수수, 콘을 한번 선택을 하신 방법이나 눈높이 교육이 확실히 되시는 것 같고요. 주부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거래하는 품목 고르는 데까지 아주 부드럽게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허재강 멘토가 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매매 방법으로는 하루에 20번 정도 기회가 나온다. 그런데 20번 중에 상대적으로도 훨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만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회라고 들어가지 말고 기회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로 정말 좋은 기회를 한 4번만 고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라 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4번 선택했을 때 3번은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 철학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될지 봐야 하는 거니까요. 트레이닝을 직접 하다 보면 정말 잘이 많이 보이죠. 근데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서 들어가야 4분의 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20번 다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공현 씨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그 4번만이 아니라 20번을 다 하셔도 됩니다. 보이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확실히 이기는 것만 확실히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에 3번 내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이 진입해도 여러 번 싸워도 내가 적게 잃고 한 번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이겨주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또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런 방법대로 진입을 하고 운용 철학만 확실하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 해외 선물 이렇게 두 번째 미션을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해외 선물 거래의 구체적인 과정을 가르쳐주고 주로 거래할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라는 미션이었죠. 사실 벌써부터 저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런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V 해외
해외선물 홈페이지에 그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해외선물 SNS를 통해서 시청 소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소감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래 주소로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간편하게 배우는 해외 선물 빨간 노트. 주요 경제 지표는 선물사 홈페이지와 데일리지 참고. 비둘기파는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매파는 시장의 충격에 대한 강경한 정책. 틱이란 매일 매도 주문 시내는 최소한의 변동폭 호가 단위. 틱의 거래 단위를 곱하면 틱 가치가 된다.